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윤석열 제1호 공약. 자, 디지털 플랫폼 원금 회복하실 분들 지금부터 매집하세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방송을 좀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왜 오늘 디지털 플랫폼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오늘 장중에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 직속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내달에 뭐한다 출범할 듯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사실상 이게 지금 출범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우리가 그냥 하는구나라고 해서 끝낼 수는 없습니다. 왜? 이게 뭐 그냥 윤석열이 그냥 지나가면서 한 얘기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도 그냥 쟤 또 그냥 저런 이야기 하는구나 하고 끝내면 되겠지만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정책이 뭡니까?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했어요? 취임사에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비전을 담는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한 문장을 포함시키겠다라고 할 만큼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것은 뭐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뭐였다? 지금까지 핵심 공약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뭐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이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려가 된다라고 하면서 뭐 관련 이야기도 많이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건 뭐다? 이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공약이 지금까지 뭐였다? 제1호 공약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 공약이었던 만큼 지금까지는 이게 뭐 말했다시피 뭐 정부로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서 나아가기 위한 문제점들이라든지 필요점이라고 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 당장에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도 사실은 이 당시에 공약을 발표할 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뭡니까? 본격적으로 직속으로서 출범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관련주들이 이제 본격적인 실파동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도 보면은 뭐라고 해요? 여기도 나와있다시피 뭐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5세대 이제 5G 이동통신 뭐 관련해서 디지털 기술 어쨌든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잘 아는 디지털 관련된 기술입니다. 접목해가지고 뭐 쭉쭉쭉 해서 국민 편의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여기 나와있다시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공약으로 당선 인사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다. 방금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구현해 공공의사결정이 데이터에 기반하고 뭐 쭉쭉쭉 하면서 민주주의 발전에서 뭐 하겠다. 뭐 복지 시대를 열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 디지털 플랫폼. 사실상 이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그런 것이 여러분 흔히들 잘 알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잘 알고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여러분들 잘 아는 이제 뭐 클라우드 기반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좀 연동된다 보시면 되겠고 여기 나와 있다시피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 뭐 뭡니까? 인공지능이라든지 인공지능 AI의 반사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빅데이터의 반사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5G 세대 5G를 관련해서 이제 반사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이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것을 놓고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건 역시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그럼 우리가 이 종목을 사야 되는데 자 보면 아시다시피 과거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뭐라고요? 과거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신속 추진하겠다 이야기를 언제요? 7월 달에 그러니까 7월 달에 신속 추진하겠다 얘기가 나오고 나서 정확하게 이제 한 달 좀 덜 됐죠. 이제 한 달 좀 덜 됐는데 내달 출범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는 아무리 봐도 뭐다 이제 본격적인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가기 위한 본격적인 정부 정책의 투자. 지금 알다시피 사실상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굉장히 많이 낮은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뭐라도 이제 하나라도 이제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1호 공약이었던 디스 플랫폼에 뭐합니다. 이제 목숨을 걸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디지털 플랫폼 관련주를 이제 사야 된다라는 건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인공지능 뭐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AI 뭐
뭐 5G, 뭐 클라우드, 빅데이터 뭐 등등등등해서 관련 수혜주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뭐 좀 더 뭡니까 디스 플랫폼이 뭔지에 대해서 좀 더 분석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똑같아요. 뭐라고 해요? 빅데이터를 토대로 국민들의 요구가 보다 과학적으로 다뤄질 수 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AI, 뭐 5G, 뭐 사물인터넷 기반이 되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전문가들은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별 뭐 쭉쭉쭉 얘기가 나오고 쭉쭉쭉 나오고 뭐 쭉쭉쭉 나오고 뭐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이 많아요. 말이 많은데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할 수 있는 건 4차 산업혁명의 이제 차기 버전인 디지털 플랫폼 정보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IoT, AI, 뭐 인공지능, 5G 뭐 이런 것들, 빅데이터 이거는 제가 계속해서 말해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은 이제 뭐 뭘 사야 될지도 어렵습니다. 뭘 사야 될지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말 자체도 뭐예요? 너무 어렵습니다. 말 자체도. 그래서 지금 뭐 ICT 분야 전문가들은 또 나오고 디지털 플랫폼 정보의 성공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 필요하다. 뭐 그냥 쓸데없는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보냐고 하면은 그래서 과연 디지털 플랫폼이 뭐냐를 정의해 놓은 거를 우리가 그냥 사전적인 의미만 보자는 거죠.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 뭐 주요 내용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 방향의 디지털 플랫폼 기본적 원칙 뭐 쭉쭉 나옵니다. 그래서 뭐 기본 원칙 뭐 사실 이거는 그냥 이런 원칙이 있구나를 알면 되는 거고 자 디지털 플랫폼을 하는 이유를 우리가 보면 알겠죠. 늘 얘기했지만 어떠한 정책을 실현할 때 그 실현하기 왜 실현하는지를 알면은 거기에 가서 반사이익을 받는 거 우리가 찾기 더 쉽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 뭘 위해서 목표 편안한 국민 혁신하는 기업 과학적인 정부 목표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뭐다? 자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뭡니까?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다. 그럼 이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된다라고 하면 이제 답 나왔죠. 자, 모든 데이터가 연결된다. 그럼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결국 뭡니까? 자,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표방했다.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뭐다?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래서 뭡니까? 클라우드 기반. 이게 핵심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정부,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것에 대한 투자. 자,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 지속적인 이런 것들이 뭐 어떠한 정책이 나와줬을 때 우리가 생각할 거는 AI도 아니고 5G도 아니고 뭐 빅데이터도 아니고 뭐 인공지능 IoT도 아니고 뭐만 생각하면 된다.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클라우드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의 강한 상승세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사면 되겠습니까? 클라우드 기반으로 하는 클라우드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디지털 플랫폼 정보 관련해서 소개시켜 드릴 종목은요. 자, 첫 번째로는 이제 나무기술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나무기술 주가는 왜? 자, 얘 밑에 얘가 칵테일 클라우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달청 디지털 서비스몰 등록을 완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뭐 칵테일 클라우드 디지털 서비스 등록 쭉쭉 뭐 읽어보면 알겠지만 애플리케이션 뭐 나오고 얘가 이 클라우드 기반의 얘가 디지털 플랫폼으로서 어쨌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뭐 사실 얘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 어떠한 이 정부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 정부와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가지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시스템이 뭐다? 이 정부가 추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추구하는 나무 기술이 지금 직접적인 계약은 없지만 이 디지털 플랫폼 관련되어 있는 이 추구하는 관련 정부가 추구하는 그런 이 플랫폼 클라우드 기반의 이 서비스를 지금 등록을 했기 때문에 관련해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뭐 반사이익 정도겠죠? 반사이익. 뭐 직접적인 수혜가 될지 반사이익이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링네트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링네트는 과거부터 계속 이슈가 됐어요. 뭐 때문에? 자,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의 수혜 보나 거래량이 57배 폭증했습니다. 57배. 평소보다 57배 관심이 더 많이 생긴 거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왜? 자,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핵심 기반이 뭐라고 했습니까? 클라우드 기반이라 했죠. 그러니 클라우드
기반에서 뭐 한다? 보안 전문 업체. 그래서 시스템 통합, 네트워크 통합, 시스템 통합, 클라우드 및 데이터 센터 보안 및 콜래버레이션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뭡니까? 이 링네트는 뭘 하고 있다? 보안, 이 클라우드 보안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뭐가 있냐고 하면은 데이터 솔루션 역시도 뭡니까? 보안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행정안전부, 행안부가 뭐 하는 세계 최고 디스플레이 정보 구축 발표에 얘 같은 경우가 관련 수혜주로서 지금 이슈를 받았다. 아, 그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데이터 솔루션이 보안이 아니고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알다시피 하드 쪽이라든지 이쪽 데이터 전송 뭐 이런 데이터 관련되어 있는 네트워크 쪽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말 그대로 데이터 솔루션 역시도 이 데이터 다 솔루션 역시도 이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이 데이터 관련 수혜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개 정도를 큰 틀로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세 개로서 마무리를 지을까 했는데, 또 보다 보니까 마침 또 오늘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오늘의 최근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이제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지속적인 투자가 나올 것 같은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뉴스가 같이 나오고 있는 뉴스가 뭐냐고 하면 이겁니다. 자, 이제 디지털 시대로 갑니다. 디지털 플랫폼으로서 디지털 시대로 가면서 뭐 하겠다? 자, 정부가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 방안 마련에 2026년까지 100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 방안을 마련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자, 이게 지금 이제 그래서 디지털과에서 그 컴퓨터 언어 코딩, 그러니까 디지털적인 전문 지식을 뭐 한다?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게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뭐 지금 이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봤을 때 디지털 플랫폼 정보 관련된 이슈와 함께 이렇게 지금 이제 이제 인재 육성을 위한 초등생부터 디지털 육성 관련 지식을 육성한다라는 정책이 같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무래도 디지털 플랫폼 정보와 함께 나아가는 방향이 비슷하다 보면 되겠죠? 그래서 같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때마침 같이 이슈가 나오는 게 그래서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딱 오늘장에 또 나온 뉴스가 뭡니까? 추경 예산 약 70% 기금으로 적립, 방만하게 쓰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조희연 씨가 뭐 한다? 전자칠판은 미래 투자다. 그래서 내년까지 설치하겠다. 그래서 보면은 이 전자칠판 역시도 보면은 뭐라고 해요? 내년까지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이 디지털 인재 육성, 양육을 하기 위해서 이 그 교실에도 뭐 하겠다? 전자칠판을 설치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뭐 디지털 플랫폼 정부랑 사실 조금 별개 같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뉴스요?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대한 투자 이런 정책이 나오는 관점에서 인재 육성 그리고 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에서 전자칠판을 보급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럼 전자칠판 관련 애들도 분명히 엮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자칠판 관련된 종목은 코텍. 코텍. 그래서 이거는 뭐다? 이거는 조금 달라요. 이거는 좀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직접적인 기술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좀 건너가는 반사익. 그래서 전자칠판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시황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종목들은 단기간에 빠른 시세 차익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꾸역꾸역 우상향하는 종목들을 가지고 가는 거고 제가 매집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한 이유도 뭡니까? 매집이라는 표현을 한 이유도 보면은 자, 이제 디지털 플랫폼 아니죠. 이제 코텍이라는 종목을 봤을 때도 이제 여러분들이 코텍이라는 종목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뭐 완전 거의 바닥으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데이터 솔루션 자, 데이터 솔루션도 뭐 크게 고점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 뭐 나무기술이라든지 이제 뭐 링네트라든지 보면 차트가 전체적으로 바닥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매집했을 때 원금 회복을 한다는 거는 적어도 2배 정도의 수익은 기대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까지 가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단기간에 빠른 시세 차익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늘 뭐 해달라고요? 자, 100% 무료로
진이 강태공이라는 어플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운을 받아 보시면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종목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8월 22일 같은 경우는 신라 섬유를 올려드렸죠. 신라 섬유가 뭐합니까? 오늘 같은 날 신라 섬유가 그래도 8월 22일에 어제 올려드리고 오늘 장중에 시가 대비해서 9.3%까지 하루 5% 뛰기 단타는 충분히 가능했다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이거 외에도 뭐 크게 시세 차익을 노리고 있다. 8월 5일에는 분명히 미투온이라는 종목을 올려드렸어요. 미투온 같은 경우는 올려드리고 단기간에 몇 거래, 약 2주, 그러니까 약 10거래일 내로 50%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내가 단기간에 빠른 시세 차익을 원한다 하신 분들은 아니면 내가 좀 뭐 일주일, 2주일에 뭐 30% 이런 수익을 원한다 하신 분들은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지니강태공이라는 어플을 다운을 받아달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안녕!